Elon has been so Elon is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0.32를 기록했고요. 오늘 0.5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어제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CPI 지수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경제 전문가는 2.6%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고 실제로도 2.6%의 상승이 나오면서 예측한 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달 2.4% 상승에 비해서 0.2% 높아져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 예측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으며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은 지난주 금리를 25bp 인하하고 추가 완화를 위해서 이번 데이터의 발표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UBS 은행에서는 현재 광범위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적극적인 제한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된 예측을 한번 확인해 보면 CPI 지수 발표 이후 미국 시간으로 12월 18일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투자자들은 89.4%로 약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5년 경제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올해 말 미국 주식을 산타랠리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 부서인 도지 부서의 담당자로 공식 임명하는 서한을 보내 그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미국 정부 부처의 예산을 심사하고 또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우리가 예상하는 단순한 정도의 지지자가 아니라 트럼프 정권의 핵심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에서 본 영상을 본다면 공화당에서 열린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의 의원들을 제치고 제일 앞열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공화당 의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 현재 그의 위상을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또 트럼프와 손잡게 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모두 이날 결정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에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날 미국의 전기차 회사 대표를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옆으로 포드의 CEO인 짐 팔리와 GM의 CEO인 메리 바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 테슬라의 자리는 없었으며 민주당은 철저하게 테슬라를 외면했고, 백악관의 전기자동차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의 거절로 인해 테슬라와의 분열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바이든은 노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테슬라를 철저하게 무시했으며, 전기차를 얼마 생산하지도 않는 GM의 공장에 찾아가 이 GM이 전기차를 리드하고 있고 미국을 바꾸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인을 향해 거짓말을 했고요. 모두가 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바이든 정부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바이든은 연임 경선에서도 밀려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그 임기를 끝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작은 자리 하나 맡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슷한 생각은 현재 고든 존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X에서 머스크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든 존슨은 트럼프가 보낸 서한을 자세히 읽어보니 일론은 단순히 조언과 지침만 제공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리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고든 존슨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 계획을 들어본다면 무시해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며 우선 그가 맡아서 운영할 도지부서는 미국 정부의 세금 낭비를 막는 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고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세금 낭비는 미군이 항공기에 사용될 비누를 시중 가격의 80배 이상 주고 구매한 일과 또 미국 국제개발처가 이집트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600만 달러를 지분한 일, 또 런닝머신 위를 걷는 러시아 고양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27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 원숭이 연구에 3,320만 달러가 지출된 일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지출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론은 이제부터 이런 일을 막는 일이 시작된다고 말하며 정부 효율부서라는 공식 계정을 X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정부 효율성 부서는 관련된 모든 조치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에 모든 것을 게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삭감하고 있거나 낭비적인 것을 삭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금을 가장 어리석게 낭비한 기관의 순위표도 만들 것이며 이것은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매우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험 성적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복도에 붙이는 것처럼 이제부터 세금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각 부처마다 그 사용처가 온라인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커터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고 현재 연방기관은 약 428개가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기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99개의 기관만 남기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가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론은 다시 99개의 연방기관이면 이 정부를 운영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기관부터 사라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X에는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서 세금 낭비의 소식이 올라오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순위표는 바로 살생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428개의 연방기관을 99개로 줄이겠다는 말은 약 80%의 정부기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살생부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일론이라기보다는 X에 제보를 하는 국민의 힘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예로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경우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리콜이라고 판명하면서 실제로 수백만 개의 우편물을 발송을 해 그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테슬라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정이 끝난 상황을 계속해서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용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책임을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임명하면서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부 효율부가 앞으로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의 피해 숙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정부 효율부서의 모든 업무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 4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그 심사를 통해서 어떤 연방정부가 폐지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월가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의 도지부서 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트럼프가 꾸리고 있는 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중요한 자리로 임명되었고 정부 기관들을 효율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업을 규제하는 일부 기관도 포함됩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함께합니다.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미칠 영향이 테슬라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머스크에게 큰 방해 요소가 생긴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머스크에게 있어 이번 결정은 강력한 한방이며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2에서 3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핵심 요소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기관은 선생님이었고 머스크는 학생이었죠. 그가 벌을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머스크와 테슬라에 있어 이는 가치를 풀어내는 게임 체인저라고 봅니다. 특히 머스크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과 AI 관련해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과 AI 문제에 대해 이는 NHTSA라는 기관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일론은 연방 지출 2조 달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NHTSA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해석하나요? 저는 NHTSA를 조사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머스크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주가는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자율주행 꿈은 특히 테슬라의 AI 관점에서 핵심이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어 1조 달러의 가치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될 것은 자율주행만이 아닙니다. 중국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테슬라, 애플 등과 함께 일부 예외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니 당신에게는 머스크가 실제 목표가 정부 지출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든 아니든 그는 단지 기술을 더 빨리 배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스티브, 당신도 비슷하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테슬라는 여전히 이 기술을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려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동안 이 기술이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규제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이번에는 그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문을 두드리면 테슬라에게 전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머스크는 한때 외면당했었습니다. 동의하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죠. 스티브, 다만 이건 직접적인 정부 역할이 아니라 자문 역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인데 외부 역할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말한 대로 직접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지출 2조 달러라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CNBC에 출연한 테네시주 상원의원의 말을 빌면 이런 일들은 의회로 가져가야 하고 의회가 모든 지출 삭감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재정위원회를 만들어 지출 삭감을 논의했던 걸 기억하시죠? 결국 의회가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NHTSA 관련해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 자율주행 문제로 오랜 시간 다퉈왔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진짜가 아니고 보조 기능입니다. 그리고 기술 역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폰을 꺼내서 당장 웨이모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없죠. 웨이모는 테슬라가 시도 중인 기술과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테슬라는 차량 주변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라이다만큼 좋은 성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가능할 것이란 아직은 아니다. 웨이모가 라이다를 사용하나요? 라이다와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위에 있는 흐른 장치들이 보이시죠? 그게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는 데 유리겠군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머스크가 지난 6년간 이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기술이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훌륭한 지적에 덧붙이자면 5년 전에는 테슬라가 결코 수익을 낼 수 없을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 연간 10만 대, 20만 대 인도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0만 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에 관한 한, 그건 언제가 문제지,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가속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테슬라 주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여러 문제에 부딪혀왔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잡음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투자자는 백악관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될 일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빨리 말씀드리면 행정부가 이러한 기술의 도입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로 인해 웨이모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버 같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겁니다. 스티브의 지적대로 만약 테슬라의 기술이 웨이모보다 떨어진다면 테슬라는 앞으로 경쟁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 첫째, 전기차 세액 공제는 끝났으며 디트로이트, GM, 포드 등에는 큰 타격이 되지만 테슬라에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자율주행 측면에서 보면 웨이모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버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방향입니다. 현재 중국은 자율주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AI를 추구하는 머스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AI 기반 지출이 증가하면서 인공지능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가 주요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은 테슬라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에게 있어 이번 결정은 정말 강력한 한방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이 2에서 3년 정도 앞당길 가능성까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규제하던 연방기관은 이전까지 선생님의 역할을 해왔고 테슬라를 학생처럼 대하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교장이 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현 상황을 비유하고 있고 이 새로운 교장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계속 일하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댄 아이브스는 이를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문제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중국과 AI와 관련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현재 패권을 다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기술은 AI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AI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을 가지게 된다면 로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항저우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인 딥 로보틱스는 최근 로봇의 상용 판매를 신작하면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 딥 로보틱스의 로봇은 익스트림 오프로드와 상관없이 어떤 산악지형이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전쟁과도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기술은 바로 드론이었는데요. 수천억 원 하던 탱크도 드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AI와 로봇이 결합하게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탄생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전쟁은 로봇이 그 승리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중국과 미국 두 나라 다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의 개발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가로막고 있었던 닛사를 조사할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로 지명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을 막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테슬라와 애플은 예외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테슬라가 트럼프에게 올인한 일이 앞으로 엄청난 리턴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는가 마는가는 시간의 문제라면서 많은 로보택시 회의론자에 대해 반박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에도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테슬라의 상황이 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AI를 추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은 백악관에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테슬라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댄 아이브스의 예상을 들어봤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한 트럼프의 집권 4년 기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기업으로는 현재 테슬라가 손꼽히고 있고 AI 개발에 있어서 주도권까지 쥐게 되었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의 황금기 안에 테슬라는 어떤 발전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